예, 안녕하세요. 예, 한경백입니다. 오늘 나간 자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들 잠깐 해보시고, 먼저 공무원 경제학 출제 경향 분석이라고 해서, 올해 국가직 7급까지 반영을 해서, 제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국가직 7급 해설 자료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합격예법학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무료로 해설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촬영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만간 그 국회 8급 문제도 무료로 그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도록 촬영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2회, 내일 2회 이렇게 4회에 걸쳐서 계산 문제 특강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평소에 계산 문제를 연습을 하다가도 마지막에 좀 2주 정도, 한 1주 정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그 지방직 7급 시험이 10월 초에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을 대비해서 계산 문제로 돼 있는 것만 위주로 특강을 하는데, 제가 계산 문제만 이렇게 풀어드리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이론, 또 최근에 출제되는 계산 문제들은 그냥 단순히 계산 문제를 출제한 것이 아니고 해당 이론이 함의하는 바를 계산 문제로 출제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론 설명도 같이 드리면서 계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시경제학을 할 건데요. 어디를 펴시냐면 1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미시경제학 개관. 거기를 펴놓으시고 잠깐만 그 공무원 경제학 출제 경향 분석 자료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곧 출간될 제 교재 형식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봤는데 우리 경제학에서 총 공부해야 될 것이 제 교재에 있는 출제 포인트로 얘기하면 한 300개 정도 출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것은 한 요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반 정도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한 5번 이상, 4번, 5번 이상 이렇게 여러 번 출제된 것을 제가 A급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A급이라고. 그리고 2-3번씩 이렇게 나온 거를 B급이라고 얘기를 했고, 한 번 정도 출제된 것을 C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제 출제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해뒀어요. 꼭 시험장에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내용을 정리를 해뒀고, 여기 기본 문제 이제 한 문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여기 해설 있고, 여기 이제 OX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오른쪽에 제가 라벨을 표시해뒀습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이렇게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A급이구나. 또 여기 가운데 B라고 되어 있는 것은 B급이구나. C급이구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D급이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있죠. 여기 보면 C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 빈도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저희 계속 요즘에 몸살을 좀 심하게 앓아가지고요. 좀 땀이 많이 날 거예요. 계속해서 식은땀이 많이 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공무원 경제학 출제 경향 분석은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시경제학을 할 건데, 오늘 오후하고 저녁에 미시경제학을 할 건데, 먼저 진도를 나가기 전에 먼저 개관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객체가 있고 경제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객체라는 게 있고 경제 주체라는 게 있어요. 경제 객체는 뭐고 경제 주체는 뭐냐? 경제 객체는 우리가 이용하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재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서비스, 이런 것을 경제 객체라고 하고, 경제 주체는 우리 인간이죠. 인간. 우리인데 우리가 누가 있냐면 경제학에, 미시경제학에는 가게가 있죠. 가게가 있고 소비하는. 그다음에 기업이 있어요. 기업. 국제경제학에 가면 외국도 나오고 거시경제학에 가면 정부도 나오는데 우리 미시경제학에서는 일단 가게와 기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주체가 있고 경제 객체가 있는데 이런 경제 객체, 다시 말하면 재화 서비스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자원은 희소하단 말이에요. 스캐서티, 자원은 희소한데 우리의 인간, 가게야 기업 인간의 욕망은 무한해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그러면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면 어떤 걸 만들고 어떤 걸 쓸 거냐. 그 선택을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선택을 얘기해요. 합리적 선택.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 쓰고 다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자. 그 합리적 선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합리적 선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효율성. 그래서 미시경제학이 결국에 이 효율성을 이제 다루는 학문인데 자, 그럼 저 효율성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경제 주체가 가게와 기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시경제학에는 시장이 두 개가 존재해요. 하나는 재화시장하고 상품시장, 재화시장하고 하나는 노동시장이 존재해요. 요소시장, 노동시장이 존재하는데 그리고 경제 주체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게고 하나는 기업이에요. 자, 가게는 재화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공급자예요? 수요자예요? 가게는 재화시장에서 수요자죠. 상품을 사는 사람이죠. 노동시장의 가게는 어떻게 해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죠. 노동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기업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어떻게 해요? 노동을 사죠. 노동을 수요하죠. 그리고 재화시장에 제품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공급자. 각각 재화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수요자, 노동의 수요, 노동의 공급을 담당하는데 각각 이 가게와 기업이 어떤 걸 통해서 이걸 달성하냐면 합리적인 선택, 효율성을 통해서 가게는 재화시장에서 수요자로, 노동시장에서 공급자로, 기업은 재화시장에서 공급자로, 노동시장에서 수요자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효율성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 가게가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저 효율성을 달성을 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저 효율성을 달성을 해요. 그래서 가게가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하냐면 자, 먼저 재화시장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게가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죠. 이 돈 범위 안에서 X제도 사고 Y제도 살 수 있을 거예요. X제 사는데 이만큼 쓰고 이게 X제 지출액이죠. Y제 사는데 이만큼 쓰고 Y제 지출액이죠. 그 범위 안에서 내 소득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소득 제약 하에서 나의 뭘 극대화한다 그랬어요. 나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랬죠. 나의 유틸리티,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나는 X제도 소비하면 기분이 좋고 Y제도 소비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바로 가계의 효용 극대화는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푼 결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도출을 하셨을 거예요. 그
그 다음에 가계가